안녕하세요. 치주 전문의 필립 강입니다. 오늘은 잇몸 질환이라고 알려진 풍치, 치주 질환 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갖고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잇몸 질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풍치라고 알려진 이 잇몸 질환, 치주 질환인 성인이 된 이후에 치과에서 가장 자연 치아를 뽑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40이 넘은 한국 성인 80% 이상이 이 잇몸 질환을 앓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잇몸 주위에 번식을 하고 있는 이런 세균들, 수백 가지의 세균들이 있는데 그 세균들로 인해서 잇몸이 감염이 되고 그리고 서서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를 지탱을 하고 있는 잇몸 그리고 잇몸뼈가 이제 서서히 녹아내려서 나중에 이제 병이 심각한 상태까지 되었을 때에는 이가 이제 좀 흔들린다든지 잇몸이 붓고 고름이 나고 그리고 음식을 씹을 때마다 힘을 잘 받지 못하는 그리고 통증까지도 이제 같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잇몸 질환이 심각하기 전까지는 전혀 이런 불편함이 없고 통증이 없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기에 진단을 내려서 미리미리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것이 이미 불편함이 나타났을 때 통증이 나타났을 때 그래서 이제 치과에 갔을 때에는 치료를 하기가 상당히 이미 되게 좀 어려운 상태가 되어서 이를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상당히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것인데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뭐 어금니 한두 개 내지는 앞니를 한두 개를 이제 뽑았을 때 그 상실된 자연 치아를 복원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 치료가 되겠죠. 근데 그 상실된 치아를 복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잇몸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구강 내에 한두 개 부분적으로 이런 질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이들도 잇몸 질환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자연 치아를 뽑은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나머지 남아있는 이들이 더 발치가 되지 않게끔 나머지 남아있는 이들을 뭐 한 얼마 안 돼서 또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게끔 나머지 이들을 치료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치료 방법이고 순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 치아를 최대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리고 자연 치아를 뽑고 자연 치아를 부득이한 경우에 뽑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이제 치료를 해야 되지만 나머지 이들의 존재하고 있는 그런 잇몸 질환을 미리 치료를 해서 그래서 입안 내 구강 내에 이런 세균들이나 염증이 어느 정도는 컨트롤이 된 이후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 자체도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나중에 고생을 하시고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이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고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 뼈가 또 치주 질환처럼 서서히 녹아내려서 임플란트를 뽑아야 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치주 질환을 치료를 미리 해놓고 임플란트를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잇몸 질환을 치료하지 않은 채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몇 년 지나지 않고 그 주변에 잇몸 질환이 생긴다면은 환자도 고생을 하고 의사도 고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연 치아 주변에 치주 질환이 생겼을 때, 풍치가 생겼을 때에는 어느 정도 치료를 하는 것이 좀 수월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 질환이 생기고 염증이 생긴 것은 자연 치아를 치료하는 것보다
몇 배가 더 까다롭고 몇 배가 더 이제 좀 힘들기 때문에 그 미리 그 초기에 그 진단을 내려서 어느 정도 좀 건강한 상태 때 치료를 해서 이제 병이 이렇게 좀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겠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를 치료하기 전에, 임플란트 치료가 이루어지기 전에 나머지 있는 이들의 잇몸 질환이 치료가 돼서 구강 내에 어느 정도 염증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 컨트롤이 되고, 그래서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그 집을 지을 때에도 그 기반이 좀 튼튼한 곳에 집을 지어서 그 집이 오래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건강한 잇몸 그리고 건강한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함으로써 그 임플란트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탱이 되며 보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 그 정기적인 체크업, 그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치료 이후에 임플란트 다 잘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치과를 갈 필요가 없다. 지금은 불편한 게 전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심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집에서도 이제 올바른 칫솔질, 양치질과 치실, 그리고 그 이 사이사이에 이제 그 이물질을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치간 칫솔 사용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 올바른 구강 관리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잇몸 질환을 치료를 하는 것은 자연 치아나 임플란트 주변에 상당히 중요한 치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병이 서서히 그 진전이 되어서 자연 치아나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 뼈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나중에 이가 흔들리고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면은 그만큼 또 잇몸 뼈를 상실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조차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뼈가 부족하기 때문에 뼈를 또 이식을 해야 되고 뭐 기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그 수술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제일 또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용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 비용도 계속 더 오랫동안 그 방치를 해둔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뼈 이식도 해야 하고 잇몸 질환도 치료를 해야 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몇 배나 더 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병원에서 치아를 뽑았다고는 하지만 그 나머지 남아있는 이들을 계속 치료를 해서 다시 뭐 그런 나머지 있는 이들이 를 뽑아야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잇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래서 병균이 세균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면 몇 년 동안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몇 년 이후에 그런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잇몸 뼈가 서서히 녹아내려서 임플란트를 이제 뽑아야 되는,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많이 녹아내리게 되면은 잇몸이 또 많이 주저앉고, 그래서 그 임플란트 위에 보철물을 안착한 이후에 그 잇몸이 많이 주저앉아서 틈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 이런 미세한 음식물 찌꺼기들이 계속 이렇게 끼게 되고, 그 미세한 음식물들이 끼고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주변에 또 세균이 번식을 하고 세균이 또 잇몸 염증을 또 유발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문제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가서 훨씬 더 좀 고생을 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잇몸 질환을 꼭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 내지는 수술 이후에, 그리고 임플란트 위에 보철물을 안착을 한 이후에도 항상 올바른 구강 관리로, 그리고 정기 체크업이나 그런 치과에 가서
계속 그 관리를 받는 스케일링을 하고 미리미리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조기에 진단을 내려서 치료를 받으면은 훨씬 덜 고생을 하실 거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제가 권장하는 것은 임플란트 치료 이전이나 도중이나 이후에 조금이라도 뭐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은 그 의사분들한테 편하게 이렇게 뭐 좀 궁금점을 이렇게 의문을 질문을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고 또 이제 다른 의사나 다른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런 그 세컨 오피니언이나 다른 그런 의사분의 그런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음에 그 좋은 정보 가지고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